소화 생명 시스템.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예,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요. 알아서. 니네가 뭐 아무리 뭐 이렇게 명령 내리고 이러지 않아도 알아서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작은 어떤 그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야. 기본 단위. 기본 단위는 세포이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되는데, 그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적혈구 하나도 세포예요. 적혈구. 뭐 상피세포라고 해서 뭐 입을 뭐 이렇게 입 표면의 세포라던가 뭐 여벽세포 뭐 이런 것들이 세포이고요.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인데, 결합조직, 상피조직, 울타리조직 뭐 이렇게 뭐뭐뭐 조직 이렇게 있는 애들이 조직이긴 하고, 뭐 이런 것 중에 뭐 물관이나 체관 이런 거는 뭐뭐뭐 조직이라고 안 써 있어도 요게 조직이야. 물관, 체관 이런 것도 조직에 속하고, 기관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 조직이 모여 요런 말이 들어가야 돼. 고유한 형태를 갖추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 단계. 어떤 형태가 있어요. 위에 모양이 있죠. 위라고 하는 이게 모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간 이렇게 뭐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갖추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 그걸 기관이라고 한다. 심장, 위, 잎이나 줄기도 기관이야. 식물한테서는 잎, 줄기 이런 게 기관이고요. 개체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 뭐 사람 한 명, 고양이 하나, 뭐 한 마리, 소나무 하나, 한 그룹, 뭐 이런 애들이 개체가 돼, 개체. 그런데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이것도 동물은 기관 다음에 기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기관계라고 해서 그 소화랑 관련된 기능을 가진 애들이 모여가지고 소화계를 이루고, 호흡이랑 관련된 애들이 모여서 호흡계를 가지고. 근데 이거는 식물에게는 없어요. 동물한테는 어떤 기관계가 있고, 식물은 조직계가 있어요. 조직계. 예. 조직이 모여서 어떤 그 기관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거지, 조직계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 관다발 조직계, 예를 들어서 관다발 조직계 뭐 이런 게 있다. 관다발 조직계. 근데 관다발 조직계는 물관이랑 체관이 모인 거거든요. 그 물관이랑 체관이 모였는데, 물관, 체관은 조직이야, 조직. 예,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되는 겁니다. 동물은 기관계가 있고요. 식물은 조직계가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야. 자, 세포를 좀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야. 세포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데, 근데 세포 구조가 이제 커다랗게는 이제 뭐 세포막이 있고 핵이 있죠. 그 다음에 그냥 핵 말고 다른 애들을 그냥 한꺼번에 세포질이라고 불러요. 세포질. 근데 이 세포질에 세포 소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냥 이제 중학교 때는 이게 세포질이다 이렇게만 배웠는데, 세포질에는 여러 가지 소포체, 뭐 리보솜, 뭐 미토콘드리아, 뭐 골지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세포질이 여기만 딱 칭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핵 말고 다른 애들 다 합쳐서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동물 세포는 좀 더 불규칙적이고,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좀 규칙적인 모양이 있어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포에는 에너지 전환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요. 소기관들이 있고요. 물질의 합성과 이동에 관여하는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하나의 생명 시스템을 이뤄서 살아갑니다. 핵은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둥근 공 모양이고 뚜렷하게 관찰이 되는데, 그 안에 유전 물질인 DNA가 들어있다. DNA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유전 정보는 단백질을 합성함으로써 발현된다. 이 글씨를 다 읽어 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세포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무슨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자에 무슨 인슐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거 만드는 정보가 핵 안에 DNA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핵막인데 핵막. 나중에 다 배우면 알겠지만 이 DNA의 유전 정보를 RNA로 복사해가지고 전사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가 단백질을 합성하죠. 그런 걸 합니다.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알아보는 건데 아무튼 핵의 DNA의 유전 정보가 단백질을 합성하게 돼. 그걸 가지고 그럼 그 단백질이 특정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생명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이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둥근 막대 모양이고 막으로 쌓여있다. 근데 이제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 호흡이라는 게 그냥 숨을 들여 마셨다 내뱉었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세포 호흡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산한다. 산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게 어디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세포, 광합성하고 식물세포에 있으며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로 빛을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죠. 포도당은 이제 유기양분인데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거 해주는 데가 어디야? 엽록체. 다시 자, 엽록체 생김새도 알아야 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생겼고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데 포도당은 화학 에너지라고 해요. 우리가 화학 에너지. 어떤 화학 결합한 거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라고 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를 바꿔서 저장을 해놨다가 이거를 미토콘드리아가 가져다가 쓰는데 ATP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ATP라고 하는 애를. 근데 ATP의 에너지가 또 있어. 화학 에너지가. 그래서 내가 뭔가 막 움직여야 돼. 그럼 이 ATP를 쓰는 거예요. ATP를 쓰는 겁니다. ATP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물질 이름이야. 뒤에 또 나와. 아무튼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고 엽록체는 빛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 저장.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 저장하는 거는 엽록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는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리보솜이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렵게 내면 뭐 이런 것도 날 수는 있는데 막으로 쌓여 있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는 막으로 쌓여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막 구조는 아니야. 뭐 생명과학 원정도 배울 때는 이제 이런 것도 구별해야 되는데 아무튼 리보솜은 막으로 쌓여 있지가 않고 근데 하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애 중에 조그만 동그란 애들이 단백질 합성해요. 이 조그만 애들 여기 점점점 이 애들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는 리보솜에서 한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점점점들이 단백질 합성해. 근데 그 물질이 요 통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를 소포체라고 해요. 소포체. 물질 이동 통로 소포체. 물질 이동 통로 소포체예요. 근데 세포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바깥으로 분비를 해야 돼. 인슐린 같은 거 만들면은 바깥으로 분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소포체인데 골지체는 이 단백질을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골지 소낭이라고 하는 거 쌓아가지고 세포막과 융합을 해가지고 내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걸 내보낼 때는 골지체. 골지체. 요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소포체. 그 단백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우리 눈 색깔이 뭐 파란 뭐 검은색이다. 그러면은
그 검은색에 해당하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단백질을 만들어서 형질이 발현이 되는데 핵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리보솜에서 만들고 소포체로 왔다 갔다 하다가 세포 내에서 운반하다가 바깥으로 내보내야 될 때는 골지체에 쌓아가지고 내보낸다. 중요해. 이런 과정을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용어도 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액포라고 하는 건 막으로 쌓여있는 주머니인데 물이나 색소나 노폐물들을 저장을 합니다. 성숙한 식물 세포에 크게 발달한다. 이게 식물에게 주로 있긴 한데 동물 세포 가운데도 액포가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림상으로는 여기 얘만 액포가 있지. 식물 세포에만.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뭐 과일 같은 거 맛있는 뭐 약간 단맛 나는 성분 이런 거 막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액포는 식물 세포에게 크게 발달한다. 그 다음에 세포막. 세포막은 세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고 세포 형태를 유지시켜주고 세포의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경계막으로, 그러니까 뭐가 왔다갔다 출입을 하는 거죠. 출입을 세포 안팎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세포벽은 이거는 뭔가 출입을 조절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세포막은 이렇게 조절하는 경우는 반투과성 막이라고 해. 반투과성 막인데, 그러니까 뭐 반만 투과하는 거야. 필요한 것만 뭐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포벽은 조절하는 건 아니야. 그냥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켜주고 단단한 구조물이긴 해. 근데 이거는 조절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건 전투과성망이라고 해요. 그냥 이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세포벽은 동물한테는 없어요. 식물한테만 있습니다. 식물만 있는 거, 식물만. 사람은 동물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세포벽이 있으면 이게 움직임이 훨씬 더 부자연스러워져. 근데 식물은 뼈 같은 게 없잖아요. 형태가 유지되고 꼿꼿이 서 있으려면 세포벽이 필요한 겁니다. 그 밖에도 세포 내로 들어오는 외부 물질이나 노후한 세포 소기관을 분해하는 기관이 있어요. 분해하는. 그 다음에 뭐 뼈대 역할을 하는 세포의 형태 유지하는 그런 세포 소기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아셔야 되고, 핵은 생명활동 조절, 면역체 광합성, 미토콘드리아 세포호흡, 리보솜 단백질 합성, 소포체는 물질 운반, 골지체는 물질 분비. 글씨 하나들 다 읽어두시고, 여기 세포막과 세포벽의 차이. 세포막은 물질 조절하는데 세포벽은 이게 조절 기능은 없다. 그냥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전투가성이다. 넘기시고요.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성. 세포막은 인지질이라고 하는 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인지질이 여기 있는 하나하나 요거 하나하나를 인지질이라고 해요. 인지질. 근데 왜 인지질이라고 하냐면 여기 인산 있어요. 인산 머리랑 지질 꼬리로 되어 있어요. 인산과 지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인산 부분이 친수성이야. 지질 부분, 꼬리 부분이 소수성. 소수성은 물을 싫어한다 이러는 거야. 일어나. 그러면은 이게 세포는 안과 밖이 다 물로, 생명체는 물로 가득 차 있어.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어. 근데 물하고 친한 부분이 요 바깥쪽을 향하고 물하고 안 친한 부분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냥 알아서 일어나. 알아서 인지질을 샥 뿌려 놓으면은 지네들끼리 물하고 친한 애들은 바깥쪽에, 물하고 안 친한 애들은 안쪽에. 이게 알아서 보여요. 막이 형성이 돼. 막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막은 하나인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이중층. 두 겹으로 됐으니까 아무튼 이중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박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들이 박혀 있어요. 예. 여기 다 써있다. 글씨 이거랑. 자, 인지질 이중층을 이룬다. 근데 이제 단백질이 박혀 있다. 그래서 단백질이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라고도 하고 막단백질이라고도 하고, 단백질은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 세포막의 특성,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다. 이게 세포가 뭐 이렇게 막 커지잖아요.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그러려면 인지질이 그냥 뭐 비닐처럼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고 확장을 하고 막 이래야 돼.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이 여기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원래 유동 모자이크 구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여튼 유동성이 있다. 네,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세포막의 특성,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자기가 물질 출입을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그렇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선택적 투과성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원래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진한 데에서 연한 데로 물질들이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확산되게 돼 있어요. 확산. 그거는 이제 자연의 섭리 같은 건데, 이게 거꾸로 가진 않아요. 이게 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확산은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농도가 높은 쪽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이라고 해요. 일어나. 확산이라고 해. 근데 확산이 될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확산될 때 이게 분자 운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에너지가 필요하진 않아요. 항상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고 에너지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확산은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농도 차가 클수록 빨라요. 확산은. 일어나. 하지마. 일어나세요. 자, 그래서 확산이 일어나는 거고,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그림을. 자, 왜 산소가 우리 혈액 내로 들어오냐. 폐포에는 산소 농도가 진해. 고농도야. 근데 혈액에서는 산소가 별로 없어요. 그럼 저농도야. 그럼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온몸을 돌고 온 혈액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진해. 그래서 여기가 이산화탄소가 여기 고농도야. 근데 이 바깥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지 않아요. 저농도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항상 확산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확산이 될 때, 자, 여기 알갱이 많지? 알갱이 많으면 고농도에, 그쵸? 알갱이 적어. 그러면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이것도 확산, 이것도 확산이에요. 둘 다. 이거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뚫고 들어가는 확산이고, 얘는 단백질을 이용하는 확산이에요. 근데 왜 얘는 이렇게 못하냐? 얘는 일단은 덩어리가 커. 얘가 덩어리가 커가지고 여기 사이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해주는 단백질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단백질이 요 포도당을 통과해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단백질을 통과해야지만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넘길게요.
근데 자 봐요.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를 해요. 근데 이온 극성 물질인 이온은 작아도 통과를 못해. 작아도 이온은 작은데 전하를 띠고 있어. 그래서 통과를 못해. 근데 왜 못 통과하냐면 인지질 이중층에서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얘들이 그 무극성이야, 무극성. 그러니까 극성인 애가 무극성인 애랑 안 친해. 그래서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잘 통과하냐면 소수성, 그러니까 무극성인 애들이나 지용성, 그런 애도 무극성인 애들이야. 둘 다 무극성인 애들은 세포막을 잘 통과하는데, 잘 통과하는 애들 가운데 O2나 CO2 이런 애들은 잘 통과해요. 크기도 작고 무극성이어서 여기 그냥 통과합니다. 근데 이제 등치가 크고 극성, 이온이나 아니면 포도당이나 이런 거는 못 통과해요. 그러면 그 막단백질이 따로 필요해요. 그리고 운반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포도당 통과시키는 단백질이 있고, 뭐 이온 뭐 나트륨 이온 통과하는 단백질이 있고, 칼륨 이온 통과하는 단백질 따로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특정 물질만 선택적으로 이동시킵니다.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자, 3투는 사실 알고 보면 일종의 확산인 거는 맞는데 3투라는 특별한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고농도냐 저농도냐는 용질을 기준으로 따져요. 고농도나 저농도는 물을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 물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 건 맞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농도가 높다라는 거는 뭐냐면 용질이 많이 녹아있다 이런 소리야. 용질 기준으로 해서 고농도 저농도를 따져요. 자 근데 이 용질이 이 반투막, 요거 반투막이라고, 반투막 세포막이긴 한데 반투막, 반만 투과하는 막, 반투막을 용질이 못 통과해. 원래는 용질이 퍼져 나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확산에 의해서. 근데 얘가 못 통과해. 그러면은 이 둘의 농도 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물이 들어와요. 물은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네. 원래 확산은 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한다라고 했는데 3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이 이동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 그러면 우주의 법칙에 어긋난 거냐? 아니,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물은 이쪽이 고농도예요. 물은 이쪽이 고농도고 물은 이쪽이 저농도인데, 우리가 어떤 용액의 농도를 말할 때는 용질을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용질 기준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를 3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원래 이 뭐 이것도 당연히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가만 냅두면 이게 물이 막 들어오니까 얘가 높아져, 수위가. 그러면 이 높이 차가 있거든요. 그 높이 차를 3투압이라고, 3투압. 3투 현상에 의한 압력, 3투압이 생겨요. 어찌됐건 이게 물이 들어온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들어온 압력을 3투압이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배추에 소금을 뿌려. 그러면 배추도 세포인데, 배추 세포에 바깥에가 고농도야. 소금을 뿌리니까 바깥에가 고농도잖아요. 안이 저농도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소금을 뿌리니까 바깥에가 고농도고 안이 저농도야.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나간다고, 이렇게 물이.
그래서 이제 그 배추가 원래 탱탱하던 배추가 흐물흐물해지죠. 예. 그거를 숨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포도에 물을 담가으면 원래 건포도 안에 그 막 여러 단맛 이 포도당 같은 게 많이 있지. 그러니까 지금 건포도는 지금은 고농도야. 안에가 바깥에가 저농도고,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포도가 땡땡 부어있죠. 원래는 쭈글쭈글하게 말려있다가. 생선을 왜 소금에 절여두냐, 이거는 사실은 세균을 번식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세균도 세포인데 바깥에 소금이 많아. 그래서 자기의 수분을 다 뺏겨요. 그래서 죽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래서 소금을 뿌려놓으면 못 살아. 그래서 소금에 절여놓는 거야. 뭐 짠맛이 좋아서 그런 거가 아니라 오래 보존하려고. 자, 그래서 삼투현상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이런 거를 저장액이라고 해요. 저장액.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와. 근데 나가는 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니야.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들어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반투막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오는 게 많고 나가는 게 적은 거예요. 그럼 어찌됐건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얘가 터지다가 뻥 터져요. 그 적혈구가 터질 수도 있어.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돼. 적정 농도가 유지돼야 돼. 혈액에. 물이 너무 묽잖아? 그러면 적혈구 터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똑같다 농도가, 그러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고농도에 따라서 고농도, 그러면은 바깥에서 빠져나가는 게 많은 거야. 들어오는 것보다. 그럼 세포가 쭈글쭈글해져. 세포가 쭈글쭈글해집니다. 진짜. 근데 식물에서는 저농도에 넣으면은 이제 물이 들어오고 그 액포도 커져요. 액포에 물을 저장하니까. 근데 그렇다라고 안 터져요. 왜냐하면 세포벽 때문에 터지진 않아. 동물은 터질 수 있어. 근데 세포벽 때문에 터지지는 않는다. 근데 농도가 똑같으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같다. 근데 만약에 너무 고농도야, 그럼 물이 빠져나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분리가 돼. 분리. 이렇게.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돼. 쭈글쭈글해지다 보면. 이런 거 원형질 분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채소가 시들어 있어. 그 물에다 담그면은 물이 들어가가지고 탱탱해져요. 그러니까 시들어 있는 애도 한번 이렇게 잘 씻어 놓으면은 다시 뭐 탱탱해집니다. 상추나 이런 거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세포막을 통해서 물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죠. 식물의 뿌리나 이런 데서 흡수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포도당 산소 이런 거 들어오고, 뭐 이산화탄소 물 이런 거 나가야 되고. 자, 옆에 거 볼게요. 239쪽에 농도 잘 보시고, 만약에 증류수는 저농도지 저농도, 그럼 물이 막 들어와. 그래서 세포가 빵빵해진 거야 지금. 근데 10%는 이 안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그 변화가 없었던 거고, 20%는 물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 세포벽하고 분리가 된 거야. 이 세포벽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이거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데, 이게 세포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분리가 된 거죠.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고농도 용액을 넣었더니만 물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탐구 문제 1번, 2번 한번 해보시고. 자, 요거 다시 볼게요. 예. 설탕 분자는 양파 표피세포의 세포막을 통해 확산한다. 근데 이게 설탕이 확산이 안 되니까 삼투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탕이 되게 큰 분자거든요. 그래서 확산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네. 1번 일단.
그러니까 이 반투막을 통해서 이 물질이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거야, 물이. 20% 설탕 용액에 넣은 양파 표피 세포 안으로 다량의 물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바깥쪽이 고농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저 고농도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 답 2번이, 일단 2번 골라주시고, 양파 표피 세포의 부피 변화는 물의 이동으로 나타난 게 맞고요. 양파 표피 세포의 부피는 증류수를 넣은 것이 작다. 증류수는 저농도야. 증류수가 뭐냐면 물만 있다라는 거야. 물만 있다.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이 저농도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거예요. 증류수에 넣으면. 그러면 부피가 커지죠. 4번 틀렸고, 20% 설탕 용액에 넣은 양파 표피 세포는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된다. 분리돼요. 왜냐하면 쭈그라들어가지고, 쭈그라들어서 원형질 분리. 자, 세포막을 경계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이게 3투야, 3투.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 자, 이게 달걀 껍데기만 이렇게 남길 수도 있어요. 식초 같은 데 넣잖아? 그러면 이 바깥에 탄산칼슘 녹아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달걀이 돼. 그 다음에 증류수와 10% 소금물 용액에 넣었습니다. 증류수에 넣으면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가, 얘가. 이렇게. 그래서 얘가 빵빵해지고 무거워져 가지고 가라앉는 거고요. 10%는 뭐라고 돼 있지? 10% 소금물은 달걀 내부보다 높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겠지. 물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증류수와 10% 소금물 용액에 담가둔 달걀 중 질량은 처음과 비교했을 때 증류수에 담가 놓은 것은 증가를 할 거고, 소금물에 담가 놓은 것은 물이 빠져나가니까 감소하겠죠. 감소. 근데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는 뭐 반투막을 경계로 반투막 사이에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쓰시면 되겠지요. (240쪽의) 내용도 좀 잠깐 다시 보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애들은 외우셔야 돼요. 산소나 이산화탄소 이런 거 직접 통과하는 거야. 얘네는 직접 통과해. 직접 통과 못하는 애들은 이온이나 포도당 뭐 이런 거, 설탕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삼투현상 설명하는 거고, 이거 중요해. 잘 봐. 단순 확산이 되는 애들은 저거요. O2나 CO2는 단순 확산이 돼. 자, 잘 봐라. 농도 차가 크면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얘가 막단백질, 단백질을 통과를 하는 애들이야. 단백질을 뭐 이렇게 통과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단백질이 비어있는 단백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농도 차가 커지면은 통과를 많이 해. 근데 농도가 너무 진하면 너무 많은 거야, 애들이. 근데 단백질은 한정적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못 통과, 이렇게 속도가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기 때문에 농도가 많아지면은 많이 통과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애들은 농도가 너무 증가하잖아. 그러면은 농도가 증가해도 통과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다른 애들이 통과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촉진 확산이고, 요런 애들은 단백질 통과하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이온이나 뭐 칼륨 이온 뭐 이런 애들, 나트륨 이온 이런 애들, 포도당이나 아니면 뭐 설탕 뭐 이런 애들, 포도당만 쓸게. 요런 애들은 막단백질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도 차가 증가하더라도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야, 속도가. 근데 여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몰라도 되겠지만, 이거는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써서, 여기가 지금 알갱이가 얘가 작고 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지금 고농도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를 써서 이동시켜요, 억지로. 그런 거는 능동수송이라고 해요. 능동. 이건 확산이 아니야. 이거 확산은 원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알갱이가 더 작잖아요. 작은 데서 지금 많은 데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능동수송이라고 하고, 이런 애들도 있긴 있다. 나트륨, 칼륨이 통과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우 요거 풀어주시고, 개념 문제 풀어주시고. 봐봐요. 자꾸 하고 이제 공부하고 이거 문제 풀고 또 공부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자꾸 풀어야 돼. A, B, C는 각각 어느 구성 단계냐? A는 조직이겠지, 조직. 이건 기관이고. 근데 요거는 이제 기관계를 의미해요, 기관계. 동물에게 있는 기관계. 그래서 동물에게만 있는 구성 단계는 C가 되겠고, 여기. 그 다음에 세포의 생명활동 조절하는 곳은 핵입니다. 핵이고, 기호는 B네요. B 핵.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미토콘드리아인데 E야, E. 생김새 아셔야 돼. 이거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생겼어요. 미토콘드리아. 자, 단백질 분비에서 합성되어 분비되기까지 기억 속의 유전물질 B네요, B. 그래서 니은에서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한다. 단백질 합성하는 거는 리보솜인데, 요거 A예요. 작은 점. 요 작은 점이 리보솜이야, 작은 점. 그 다음에 문장이 어떻게 되나요? 디귿을 통해 소포체가 C, 소포체를 통해 골지체까지 이동해야 돼. 골지체는 D. 이름도 쓰라고 되어 있나? 이름도 쓰라고 되어 있네. B는 핵, A는 리보솜, C는 소포체, D는 골지체. 이렇게 아셔야 돼요. 외우는 거야 다. 자, 그 다음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은 C, 엽록체. 그 다음에 C와 D의 공통점. C랑 D는 둘 다 에너지의 전환에 관여하는 거예요. 엽록체는 에너지 저장하는 거고, 얘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고요. 합성한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둘 다.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고르시면 되고. 자,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 A와 B. A는 단백질이라고 쓰면 되는데 막단백질이라고 해도 되고, 요거는 이제 인지질이라고 하시면 되고. 근데 그 중에 기억은 친수성이고, 인산 머리인데 친수성이야, 친수성. 요건 물하고 안 친하면 소수성이라고 해요, 소수성. 물하고 친하면 친수성이고. 그 다음에 5번에, 자, 단백질 위치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 막 움직여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맞아요. 물질을 분자 크기에 따라서만 선택적으로 투과한다. 이게 극성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크기도 있고 극성에 따라서도 이제 어떤 통과하는 게 있고 못 통과하는 게 있고 이랬을 때 확산은 농도차가 클수록 빠르게 이동하는 거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분자 크기가 크면은 빠르게 이동하는 게 아니야. 분자가 작아야 되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스스로 이동한다. 스스로 억지로 이동하는 거 아니야. 그냥 냅둬도 돼. 스스로 이동합니다. 이걸 잘 봐야 돼. 여기 많잖아. 많으면 고농도 저농도. 확산이야 확산. A의 이동 방식은 확산이라고 쓰죠. 확산. 물론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거긴 해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애가 산소랑 이산화탄소예요. 포도당과 나트륨 이온은 막을 통과해야 돼. 막 통과해야 돼.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특정 단백질은 특정 물질의 이동에만 관여한다. 이게 맞아요, 이게.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만 통과해요. 칼륨 통로는 칼륨만 통과하고.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차에 따라서 이동하는 게 맞고, 확산. 세포막에서 전하를 띠는 이온의 확산은 이와 같은 방식이거든요. 맞아, 이게. 이온도 요런 그 막 통로를 이용해야 돼요. 이걸로 못 통과합니다, 이온은. 자, 그러니까 삼투 현상인데, 자, 가와 나의 세포막을 통해 물이 이동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이동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 삼투라고 하시고, 자, 가와 나 중 설탕 용액을 넣은 세포 더 높은 가와 나 중 가져가. 왜냐면 고농도가 바깥에 있어야지 물이 빠져나가서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저농도에서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액포도 커집니다. 빵빵해지고.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역학적 에너지 그거 프린트